바람과 별들의 고향 히말라야의 무스탕. 그 외롭고 척박한 삶 속에도 사람들의 가족이 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애틋했던 만남은 야생동물의 천국 치트완으로 이어집니다. 동물원 밖,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찾아가는 여정.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흔히 네팔을 떠올릴 때 대부분 히말라야의 설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팔의 보석이 히말라야에서만 반짝이는 건 아닙니다. 네팔 남부 고온다습한 저지대엔 거대한 열대우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벵골 호랑이와 웹불 코뿔소의 마지막 서식지, 지금 그곳 치트완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산과 협곡의 땅이죠. 남치트완으로 가는 길도 이 협곡들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에서 제 시선을 끈 것이 있었는데요. 외주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마치 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와우. 베리 굿, 람로차.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걸 건너죠? 굉장히 어려울 것도 같고 무서울 것도 같은데. 와, 대단하네요. 이 पारी तानेर अनि आफै आउँछ यहाँबाट मान्छेले समाइदिने 왠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봅니다. तपाईको यो हात यहाँ यसरी समाउनु यहाँ यसो हुन्छ है यो अगाडि यसरी गर्नुस् चढाएर आउँछ तपाईको यो हात यसरी तानेपछि छत्तै फसाउदिनुहोस्.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균형만 잘 잡으면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줄 끝의 높이 차이가 없다 보니 손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어렵게 도착한 중간 지점. 잠시 쉴 겸 멈춰 섰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전망대 명당입니다. 와!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기분 모를 거예요. 여기서 보는 풍광이 정말 끝내줘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 뒤로 첩첩산중. 아득한 산세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깁니다. 지금이야 협곡 사이사이에 다리가 놓여 편하게 건너다니지만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강을 건넜다고 하니 그들의 고단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힘이 다 빠졌어요. 갈 땐 좋았는데 되돌아올 땐 팔에 힘이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줄을 당겨봅니다. 다 건너왔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쉽게 건너오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게? 어쨌든 매줄 로프 건너기 성공입니다. 트리슐리 강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여정은 다시 치트완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인 이곳은
풍요로운 열대우림 속에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 국립공원 안에는 10여 개의 타루족 마을이 있는데요. 히말라야의 냉기가 사라진 이곳엔 열대의 열기가 가득하고 고산의 짐꾼, 족교를 대신해서 물소마차가 사람을 태웁니다. 어쩐지 네팔이 아닌 것 같은 낯선 모습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네팔 남부에 있는 치투안 국립공원의 작은 마을 샤우라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확실히 야생동물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코끼리상이 있고요. 특히 코끼리는 신격화돼서 가네샤라는 지혜와 행운의 신으로 숭배되죠. 여기 작은 코끼리상도 있고요. 이쪽에는 공작새도 있네요. 이들은 치투안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입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이곳의 상징인 거대한 코끼리상이 있는데요. 이런 코끼리 말고도 또 제가 어떤 동물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매년 12월이면 이곳에서 코끼리 축제도 열린다는데요.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야생동물들인가 봅니다. 와, 숲이 엄청 빽빽하네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치투안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머리에 뿔이 하나밖에 없는 코뿔소랑 느림보 곰, 그 벵골 호랑이까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동물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마을을 흐르는 랩티강 너머로 울창한 밀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야생의 땅이죠. 그런데 그때 강 인근의 일광욕을 나온 악어가 보입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서 뭐가 있나 가보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 뒤편에 지금 강 건너편에 지금 코뿔소 한 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와. 이곳이 한순간 동물원이 됐습니다. 내려왔어요. 빨리 오세요. 코뿔소가 지금 물 먹으러 내려오고 있어요. 크기로 봐서는 좀 작거든요. 사실 코뿔소는 코끼리 다음으로 큰 대형 육상동물입니다. 요놈들은 시력은 좋지 않은데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극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뿔소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계속 오른쪽 귀랑 왼쪽 귀랑 번갈아서 흔들면서 너무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있네요. 멀리서 보면 참 순한 초식동물이 맞는데요. 요놈들이 한번 성질이 나면 진짜 무쏘의 뿔처럼 돌진해서 자동차도 뚫는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맹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멀리서만 지켜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다가갑니다. 때마침 진귀한 광경까지 펼쳐집니다. 지금 코뿔소가 오줌 누고 있거든요.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누울 때 혹은 배변 활동을 할 때 자기 분변, 배뇨를 이렇게 멀리 흩뿌려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냄새를 묻히기 위해서 다른 나뭇가지 이렇게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정말 생생한 야생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원래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던 코뿔소가 이젠 인도와 아프리카 사바나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코뿔소의 그 독특한 뿔이 이유라는데요.
사실 코뿔소는 코에 난 뿔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인도 코뿔소는 그래도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흰 코뿔소는 전 세계에 6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만큼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뿔소의 뿔은 사람 손톱이랑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의 어떤 한약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곤 하는데 그렇게 성분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최고의 무기인 뿔 덕에 천적이 거의 없었던 코뿔소. 하지만 뿔 때문에 인간은 이들의 유일한 천적이 됐습니다. 그런 비극이 이곳에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열대 특유의 새벽 안개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 사이로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듯 코끼리가 걸어 나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을에서 키우는 코끼리들인데 공원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바로 이 코끼리 트레킹을 하기 위함이죠. 전 지금 치트안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코끼리를 타고 보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 코끼리가 지금 아침에 굉장히 많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끼리의 수는 대략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5톤의 몸무게, 키가 3m에 달하는 코끼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선 코끼리 트레킹을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하고 있답니다. 코끼리 한 마리당 트레킹은 하루에 2번으로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엔 밀림에서 먹이를 보충하게 하죠. 코끼리 등이 굉장히 넓어서 그런지 안정적이에요. 이제 슬슬 코끼리들이 출발하는데요. 재밌네요. 코끼리 등에 타서 사는 투어라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서 입장권을 받는데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장권 끊고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트안 국립공원에는 아침 일찍 그리고 해 진력 저녁 때쯤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가 많은 동물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강가라든지 그런 쪽에 물을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사냥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코끼리 등을 타고 느릿느릿하게 가는 건 아프리카의 사파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강을 건널 때는 스릴 만점입니다.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강에 건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야생동물들을 찾습니다. 앞에 탄 코끼리 조련사는 매와 같은 눈빛으로 사방을 살핍니다. 그리고 코끼리 귀 쪽 부분에 발을 넣어서 코끼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코뿔소가 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코뿔소 부자입니다.
봐라, 새끼 코뿔소가 있어요. 보통 몸무게가 2톤에서 3톤에 달하는 거대한 초식 동물입니다. 상징처럼 여겨지는 큰 뿔이 유독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코뿔소는 인도 코뿔소예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코뿔소 중에 하나로 뿔이 한 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코뿔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안식처인 이곳 치트완 국립공원에는 약 4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कहिले कहीँ भेट्छ कहिले भेट्दैन हुन्छ पंछी चिज हो ठाउँमा बस्दैन 코끼리를 타니 이렇게 코뿔소를 지척에 두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코끼리 트레킹의 백미죠. अब गएर हेर्दाखेरि रमाइलो गेस्टहरू हुन्छ रमाइलो मान्छ 이렇게 코끼리 위에서 코뿔소를 보는 재미가 또 새롭네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겠죠? 이런 경험은. 코뿔소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밀림 깊숙이 들어가서 속살 그대로를 살필 수 있었던 코끼리 트레킹. 아찔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나도 줄까? 아유 고생 많았어 무거웠지? 미안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바나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더 줄까? 알았어 많이 먹어 고마워 고생 많았어 안녕 그런데 요놈들 애정 표현이 남다릅니다. यसले माया गरेको त्यसले माया गरेको हजुर यो दुईटा साथी हो दुईटा एकै ठाउँ बाँधिन्छ अनि यो दुईटा सँगैसँग जहाँ गयो नि सँगै होइन छुट्दैन 마침 나오는 길에 퇴근하는 코끼리를 만나서 저도 뒤따라가 봅니다. 지금 이제 코끼리가 아침 일과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알고 보니 목을 축이러 간 거였나 본데요. 코끼리들이 목뿐 아니라 몸까지 적십니다. 이참에 아저씨들이 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시켜주니 꼭 코끼리 목욕탕 같습니다. 요놈은 엄청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물 만난 코끼리입니다. 아침에 코끼리가 기분 좋게 일과를 끝내고요.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지금 목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अब त्यो गर्मी भएन र घामको छ हाम्रो बेलामा बेजी पनि चिसो हुन्छ 구석구석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이런 코끼리 목욕은 더운 여름엔 하루에 한 번씩, 추운 겨울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진짜 아프리카도 가보고요. 인도도 가보고요. 진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코끼리들을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코끼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목욕을 즐기는 코끼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습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거기에 코끼리의 묘기는 덤인데요.
라면오차! 서로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시트왕 국립공원의 사람들과 코끼리. 공존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